네, 빌런 사냥 오늘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일단은 가장 핫한 빌런, 가장 요즘 주목받고 있는 빌런 검수완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검수완박 저희가 라이브 첫 방송 때 한번 다뤘었는데 네. 저희한테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거 뜻 좀 다시 한번 해달라 이런 네. 요청들이 많아서 저희가 네. 오늘 한번 더 준비를 했죠.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사부터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네, 검수완박. 기사 검수완박. 예. 이게 이제 어제 사실은 자정이었어요. 음. 자정이 넘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음.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벌써 나오네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네. 읽어볼까요? 네, 한동훈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건 양심 문제. 문 정면 반격. 죄송합니다. 네. 기사 클릭이 돼 버렸네요. 네. 자, 두 번째 기사. 자, 요게 조금 최신이죠. 민주당 검수완박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견. 저희가 좀 설명해드리려는 기사가 바로 요건데 좀 해봐 좀. 아 밑으로? 아니 옆으로. 이렇게. 전국 급냉. 전국 급냉. 이렇게. 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네, 하나만 더 밑으로. 자, 검수완박법 결국 법사위 통과. 국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 처리. 이게 지금 과연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가? 지금 진행 상황까지 한번 쫙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수완박 뜻부터 좀 보고 들어갈까요?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좀 과도한 수사권을 제한해야 된다. 네. 이 주장을 펼치면서 좀 강경하게 좀 말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뭐 좀 순화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줄여서 워낙 강렬한 또 조어가 됐기 때문에 검수완박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들이 대부분이고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게 취재 현장에서 보면은 저희 경찰 기자도 오래 했지만 항상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그거였어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였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죠.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는 뭐냐면 검찰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그래도 다 가지지 말고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었다면 이 검수완박은 아예 검찰은 니네는 수사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쁜 범죄자들을 잡는 과정이 수사하는 과정이 있고 범죄 사실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 있고 조사가 다 끝났어 이제. 나쁜 놈 맞아.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지금 나 지금 굉장히 나 지금 그래서 여기 다 조사가 끝났어. 이거 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요. 판사님, 얘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벌 주세요. 벌 주세요. 이게 기소란 말이에요. 기소. 법원에 재판에 넘기는 거네.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기소예요. 근데 검찰이 그동안 두 개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소하면서 이제 또 막 조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민주정부에서 아니야. 이게 지금 조사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조사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권한이 너무 많다. 그래서 수사권을 줄이고 기소권만 두도록 하자. 역할을 나누자.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건데 그럼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발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사권을 줄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6개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만 좀 그렇죠.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이미 줄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안을 이제 민주당을 보면은 이 6개 중에서도 이제 부패, 그다음에 경제 범죄만 빼고 다 넘겨라. 지금 약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박탈하려고 했어요. 근데 야당이 워낙 반대하고 하니까 그게 합의안이군요. 합의를 한 거야. 그래서 좋아. 그럼 니네 그렇게 걱정하고 반대하니까 2개는 나중에 없앨게. 우선 4개만 없애자. 네. 그래서 6개 중에 4개를 빼고 아까 2개 남은 게 뭐였죠? 부패랑? 아까 부패랑 경제 범죄. 그것만 남기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은 2개만 하자.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그 나머지 2개도 없앤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게 그 합의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지금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결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상임위랑 전체 회의 그 상임위랑 이제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임위 단계에서 일단 통과가 된 거군요. 법사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임위는 통과돼서 이제 사실 상임위 법사위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본회의는 이제 다수결에 붙여서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법안은 본회의를 거치기 전에 이 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교정 작업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본회의 가면은 통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지. 그래서 법사위만 통과되면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 아니냐. 이래서 어제 밤 상황에 이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목해서 봤던 거고 그 합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합의를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아니 합의할 때는 언제고 다 끝났는데 뭔 소리야? 그냥 우리끼리 처리할게.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단독 의결이라고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법을 단독으로 의결한 건 아니고 합의안은 한번 있기는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오늘 좀 큰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것 같은데 전체 이제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결사 저지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저지할 만한 좀 수단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명확한 수단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고 그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이제 180석이라는 걸 줬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한테 권력을 위임받아서 입법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건데라고 했을 때 민주적 정당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래도 그럼 소수 의견을 무시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마련된 수단 중에 이제 합법적인 절차 중에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필리버스터 쳐볼게요. 필리버스터. 자, 필리버스터 여기 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충돌 예고, 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실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저 할 말 있는데요. 그렇죠. 네, 나 이거 얘기할 거 있는데 들어주게 돼 있잖아요. 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한 다음에 이제 이 국회 회기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 연장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표결을 절대 막는 약간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양 총장이 다음 코너를 준비했어. 했어. 내가 이거를 막고 싶어. 그럼 제가 저 노래 한 곡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울릉도 동남 쪽 이러면서 7시간 동안 노래를 막 해. 무슨 판소리. 그럼 방송이 끝나버리는 거야. 방송 끝나버리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게 저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못하게 하는 수단이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필리버스터도 소수 야당의 어떤 그 권리나 목소리를 존중하는 의미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극소수의 의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아예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수단이 있다. 그게 의석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300석이잖아요. 그 중에 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중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야, 그거 니네 수 다 보이니까 우리 이제 180석 모았으니까 이제 내려와. 이게 왜냐하면 150석이 과반이지만 과반으로는 부족하고 과반에 30석이 더해지면은 이거는 국민의 상당수가 지지하는 건데 그걸 왜 울릉도 동남 쪽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양 총장의 코너를 좀 빨리 해라. 요구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172석이에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180에는 안 되네. 저지 의석이 8석 모자라요. 그래서 8석을 채우려면 힘이 필요해. 그래서 정의당과 어떤 그 정의당의 힘을 빌어오려는 그렇죠. 그게 많군요. 근데 정의당이 지금 보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힘 합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정의당 어떻게 되면 사실은 아직까지 정의당이 뭐 명확하게 이제 지지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한 안 중에 어떻게 보면 선거범죄 이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준 건데 바로 이거는 정의당에서 이렇게 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안을 수용해줬어. 예를 들어서 야 1절만 불러. 이렇게 이게 정의당 안을 수용해주면서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리 의사가 그래도 반영이 됐네라고 하면서 이 필리버스터 저지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런 노림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본회의가 만약에 오늘이 되면 아마 계속 뉴스 나올 거예요. 뭐 싸우고 말리고 나올 텐데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냐 안 하냐 일단 관전 포인트 하나. 필리버스터 하나 안 하냐. 울릉도 동남쪽 7시간 노래 하냐 안 하냐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이거를 저지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이제 180석으로 찍어 누를 수 있냐 없냐. 그렇죠. 네, 그 두 번째. 그러니까 180명이 모일지 안 모일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뭐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이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사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원래 그렇죠. 국회의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합하고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주인데 이게 직권상정을 이제 본회의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좀 달라질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이제 합의와 중재를 좀 이렇게 주도를 해왔는데 뭐 본인은 어떻게 보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직권상정도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우미우님이 점심 시간에 회사에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뒤에 크크크크를 붙여주셨어. 이게 뭐 얘기 안 하겠다는 뜻이죠? 얘기 안 하겠다는 할 수는 있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회의는 개최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의사 일정을 이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디 우리 몇 시에 언제 올릴 건데 약속을 해야지. 약속을 해서 그때 모여가지고 표결하자. 사실 그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급한 법안이나 아니면 도저히 중재가 안 되는 법안이나 하여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표결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한다. 표결을 상정한다 해서 직권 상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본회의를 하느냐, 국회의장이 결단하느냐 뭐 이런 것들 관전 포인트들 많고요. 그럼 오늘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네요. 일단 본회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 이제 표결이 붙여지면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느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것이냐, 실제로 통과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쭉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 대충 돌아가는 건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법사위에서는 상임위에서는 그냥 손을 떠났다. 그렇죠. 심소영님께서 늘 유익한 정보 감사 하트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스라다님은 오키뉴스부터 딩딩대학까지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염 총장님, 양 총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또 감사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오늘 국회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겠어요. 바빠질 것 같고 지금 김상표님이 질문 방금 주셨는데요. 검사가 나쁜 놈 수사 못하면 고위공직자는 누가 수사하나요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있죠. 공수처라고 줄여서 말하죠. 있고, 거기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6대 범죄라고 했지만 이제 나쁜 놈이 그 분야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제 검찰에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가 어떤 나쁜 놈인지를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해야 되죠. 내가 경제로 나쁜 놈인지, 그렇죠. 아니면 부패로 나쁜 놈인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가 방위 사업으로 잘못하는 놈인지, 대형 참사로 나쁜 놈인지를 이제 갈라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경찰로 가게 되고 아니면 이제 분권화되는 기소권, 한국형 FBI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수사권 없애면 손은 누가 키우나 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 한국식 FBI를 만들겠다 이래서 거기에 넘긴다는 거고 바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년 반의 유예 기간을 두고 하겠다는 게 이제 골자인데요. 그게 또 잘 만들어질지는 또 여야 합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분권화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검찰에 한꺼번에 모아넣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각각 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좋은 방향인 건지는 굉장히 좀 논쟁적인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